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인디언 포로 몇 명하고 앵무새, 향신료 같은 그 당시 아주 귀했던 물건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럼버스는 이미 영웅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콜럼버스의 업적을 칭송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빈정대는 말투로 아니 콜럼버스가 새로운 땅을 발견한 건 누구나 그냥 배 타고 서쪽으로 냅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까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식탁 위에 있던 달걀을 탁 들어보이더니 여러분들 혹시 나는 할 수 있지만 혹시 누가 이 달걀을 이 탁자에 세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달걀을 세웁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도 나도 못합니다. 전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콜럼버스가 그 앞에서 달걀 한쪽을 딱 깨트린 다음에 어렵지 않게 탁자 위에 세우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죠. 아니 그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고 나면 간단한 일이지만 그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콜럼버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도전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원숭이띠 분들도 콜럼버스처럼 재주도 많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개척자 정신도 강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띠 분들은 어떤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절로 보면 가을을 시작하는 기운이고 마무리 짓는 기운입니다. 가을은 농사를 끝내고 결실을 거두는 과정이라서 판단하고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호하고 한번 결정하면 그냥 끝납니다. 아주 현실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해 타산도 빠르단 얘기가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찬바람이 싹 불면 왠지 외롭고 쓸쓸함이 스며듭니다. 이걸 보고 당사주에서는 천고성이라고 하는데 천고성은 가을이라서 쓸쓸하다는 게 아니라 원숭이띠 분들이 고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 같은 것들하고 이런 심리가 작용할 때도 많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고고한 학처럼 어울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쓸쓸하게 된다는 개념도 있고 반대로 활발하고 재미있게 하다가 갑자기 저 하늘의 달을 보면서 우수해졌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왠지 쓸쓸함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하면 손오공이 떠오르죠. 그만큼 재주 많은 분들인데 특징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용모단정하고 추진력 있는 카리스마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능력을 발휘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장점은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현실감이 좋습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면서 창의력 있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직감력이 아주 좋습니다. 한순간 말빨로 해결하기보다는 꾸준하게 노력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날카롭고 냉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종종 의심받을 짓을 잘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세 친구는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친한 친구 둘이 숲속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을 제일 먼저 본 친구는 얼른 나무에 올라갔고 조금 늦게 본 친구는 너무 급하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척 했습니다. 곰이 죽은 척한 친구한테 다가가더니 냄새를 킁킁 맡더니 귀에 뭐라 속삭이고는 사라졌습니다. 곰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친구가 나무에서 내려와서는 엎드려 있던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곰이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곰이 나한테 그러는데 위험에 처한 친구를 두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라고 하더구만. 실제 곰이 나타났는데 둘이 손잡고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핵심은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인데, 원숭이띠하고 쥐띠하고 용띠는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세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는 관계, 큰 힘을 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셋이 모여서 만약에 요투 경기를 한다고 친다면, 원숭아 너는 제일 앞에서 배가 가는 방향에 문제가 없게 알려줘라. 나는 조종키를 잡고 배 방향을 결정할게. 용, 너는 배가 빨리 갈 수 있게 시스템을 조절해줘라. 우리가 호흡만 잘 맞추면 1등 할 수 있다. 그런 거 다들 알지? 파이팅!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쥐띠 친구를 만나면 기운이 강해집니다. 배울 점도 많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용띠 친구를 만나게 되면 용띠 친구가 또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쥐띠 친구 덕분에 더 힘을 내고 발전할 수 있는 데다가 나를 잘 챙겨주는 용띠 친구도 만났고, 혹시 오해나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서 쥐띠 친구가 잘 연결시켜줍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그럼 원숭이한테 쥐띠 친구는 발전시켜주는 친구, 용띠 친구는 나를 다독다독하면서 챙겨주는 친구,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원숭이띠하고 소띠입니다. 희망 공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절망의 반대가 희망은 아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 희망은 절망 속에 싹 트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희망함이 적다면 그 누가 이 세상을 비추어 줄까? 이렇게 어두운 밤하늘처럼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편안하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소띠 친구입니다. 왜냐면 소띠가 원숭이 친구를 잘 챙겨주고 이 말 저 말 다 받아줍니다. 사업적인 만남이라면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만 계약과 같은 문서적인 문제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띠와 호랑이띠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범퍼카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기구인데, 원숭이하고 호랑이도 이리 받고 저리 받으면서 익사이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의견, 다른 표현을 하는 친구라서 어떻게 보면 단조롭지 않고 뭔가 하나씩 맞춰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만약 예민한 분이라면 재미보다는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쟤하고는 말이 안 통해. 대화도 단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 관계가 아니라 내 사주에 호랑이하고 원숭이하고 나란히 붙어 있으면 열심히 움직이고 출장을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활동하는 역할을 하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이란 개념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한테 안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뭔가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힘들게 작용하던 기운을 충하고 때려주면 오히려 좋게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숭이띠, 토끼띠입니다. 신기한 자동차 모임이란 자료를 보면 정말 신기한 차들이 많습니다. 바퀴가 엄청나게 크고 팔짝팔짝 뒤뚱뒤뚱 흔들리는 차도 있고, 이런 차들을 보면 평소에 편안하게 타는 것보다는 사람들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갈밭 같은데
특별한데 그런데 다니기 좋은 차들,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차들입니다. 원숭이 친구하고 토끼 친구가 이런 관계입니다. 뭔가 홀린 듯이 서로 끌려가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해집니다. 원숭이는 토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토끼는 원숭이 때문에 자기 스타일을 그대로 펼치지 못하고 이상하게 자꾸 엇박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파트너로 만난다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 맞춰야 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맞춘다고 해도 실제 일을 할 때는 왠지 균형이 안 맞아서 자꾸 스트레스 받게 되는 현상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띠하고 뱀띠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화합을 합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그래, 잘해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잘해보자 해서 너하고는 안 되겠다. 이런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을 가기 전에는 모여서 계획도 짜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계획도 서로 얘기해서 호흡도 잘 맞춥니다. 야, 나는 너를 만난 게 행운이야. 그러면서 서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틀어져서 다신 같이 안 간다고 합니다. 아예 보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지나서 다시 밥 먹으면서 화해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의견이 안 맞아서 틀어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정 기복이 많아지는 관계가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위주가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배려해줘야 되는 관계입니다. 원숭이띠와 말띠 관계입니다. 가깝지만 먼 관계. 이런 관계라면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시소놀이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원숭이가 말띠 친구한테 잘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 나를 발전시켜줄 친구니까. 하지만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시소 타는 것처럼 원숭이가 리듬을 잘 타고 뭔가 잘하고 있을 때는 말띠가 맞춰주고 원숭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끌고 올라갈 테니까. 말띠가 잘 나갈 때는 무조건 말띠 입장에 맞추고 말을 잘 들으면 말띠가 쇳덩어리를 녹여서 값어치 있는 물건처럼 만들어줍니다. 결국 발전하고 레벨업이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두 분 관계는 시소놀이 관계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서로 조절만 잘하시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하고 양띠입니다. 양띠는 마음속에 불, 나무, 흙을 가지고 있고 원숭이는 마음속에 물, 쇠, 흙을 가지고 있어서 물불이 통해서 애정이 생기고 쇠하고 나무가 통해서 원숭이 뜻에 따라줍니다. 그러면 결국 양띠가 원숭이 파트너를 잘 챙겨주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나보다 어른스러운 파트너라서 나를 잘 잡아줍니다. 양띠분들은. 하지만 성향은 다릅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화합으로 잘 이끌면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원숭이하고 원숭이입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서로가 이해를 잘해줍니다. 내가 하는 거는 저 사람도 잘합니다. 내가 좋을 땐 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성향이 같아서 내가 잘라내면 저 사람도 과감히 잘라냅니다. 그러면 두 친구는 작은 일,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투닥투닥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쇳덩이끼리 부딪히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조심하지 않으면 관계는 결국 깨집니다. 상대 리듬에 맞춰서 내가 양보하고 숙여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맞출 수 있으면 좋은 파트너입니다. 원숭이띠, 닭띠, 개띠 세 사람은 식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허물없이 자연스럽고 정도 있고 원숭이는 닭띠 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닭띠가 웬만한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봐줍니다. 하지만 서로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겁니다. 같은 쇠똥이라서 부딪힐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그런 잡음이 없으려면 대화가 필수입니다. 원숭이띠, 개띠입니다. 두 분의 관계도 식구처럼 편하지만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과 불이 만난 건데 그래도 마음속에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줍니다. 일단 개띠 친구가 원숭이를 잘 챙겨줍니다.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의지가 돼주는 친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견이 잘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과 불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티격태격할 수 있지만 원숭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개띠는 나를 잘 챙겨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적정한 선을 잘 유지하시면 정말 좋은 파트너입니다. 원숭이와 돼지띠입니다. 일단은 원숭이가 돼지 친구를 도와주고 챙겨줍니다. 그런데 미련 없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심리가 발동합니다. 원숭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뭔가 찜찜한데, 좀 망신스러운데, 이런 심리. 쉽게 말하면 내가 도와줘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좀 더 실력을 쌓고 발전을 더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러면서 도와주니까 좀 뭔가 찜찜하고 미련이 남죠. 생각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원숭이 입장에선 뭔가 미심쩍고 믿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이 사람과 만나면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되니까 아이고 왠지 망신스럽다, 이런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하는 일은 망신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두 분 관계는 미묘하긴 하지만 각자 역할을 하면서 조절하기 나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원숭이띠 분이 대인관계를 잘 해서 사회에서 좋은 위치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처세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